양천 신월동과 영등포구를 잇는 경전철 목동선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1,10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민 안전, 재개발 사업 등 도시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캠핑장 텐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 캠핑 떠나시는 분들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 논의가 시작된 경전철 목동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통과가 늦어지면서 15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초 지난 6월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선 변경을 통해 경제성을 높여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 목동선. 이후 사업의 중요성이 감안돼 지난 2020년부터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성을 높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동선 정거장 간격이 대부분 400m 안팎이며 특히 화곡로 입구와 신월 사거리는 385m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과 영등포를 잇는 한가람 고역과 당산역이 2km인 것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목동선역이 들어설 화곡로 입구입니다. 다음 역이 들어설 신월 사거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통 걸음으로 비교적 천천히 걸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3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간격이 짧은 역은 통합해 정거장 수를 줄여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85m간의 역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 목동선의 사업성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로 준다면 사업성 우리 지금 BC 값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 조금 더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지역은 교통 사각지대여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만큼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역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쪽 교통 사각지대는 맞습니다. 거기 사각지대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좀 가깝지만 붙였던 건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선 변경을 통해 경제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예타에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워서 통과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결론이 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2차 변경 계획에 노선을 조금 더 다시 효율적으로 짜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성에 발목 잡힌 목동선.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1조 1,1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사회, 복지, 안전 분야로 7,3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67%로 생계 주거급여, 부모급여, 노인 일자리 등의 복지 지원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작 보급 등을 신설했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서는 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용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불광근린공원, 무장의 숲길 조성 등에 1,019억 원이 편성됐으며 문화관광, 평생학습 분야에는 49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은평구 예산안은 은평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의 묘미인 겨울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른바 불멍하시는 분들, 춥다고 실내로 화로를 들여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캠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텐트 안에 불 붙인 수치 담긴 화로를 넣습니다. 화로를 실내에 들여놓자마자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텐트 문을 닫고 1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9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가 1900ppm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ppm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800ppm 농도의 환경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환경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화로를 넣었을 때는 7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수치나 장작을 실내에 무심코 들였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중년 부부와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를 사용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캠핑 중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2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잦아들었더라도 화로를 실내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난로 종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난방 장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난로 사용 시에도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만이 올바른 요령인 것은 아닙니다. 소방당국의 지침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의 전현식 소방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장 전연식입니다. 예, 대피보다는 대기라는 새로운 화재 대비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침을 볼 때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좀 관련해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의 특성을 보면 전체 39.1%가 대피 중에 발생되었고 연기로 인한 대피 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7.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는데요. 상층부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중 연기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던 만큼 집안에서 대기했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라는 지침은 아닐 텐데요. 어떤 상황일 때 대피를 하고 또 어떤 상황일 때는 대기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네, 화재 상황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다른데요.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하기 어렵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119로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 대기하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과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즘 날이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 좀 유의 깊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난로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나 주택 화재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는 어디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대피 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에도 집집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전현식 소방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온 화물터미널은 복수건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 기술 협의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신공항 건설의 날개짓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과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싱크넷 출범 등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화물터미널 건설은 군위와 의성에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세기 취항 업무 협약도 일찌감치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협약을 맺고 우선 과제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오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물류 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그 각종 그 기술적인 업무들이라는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 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항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UAM 도입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청사진도 지속해서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양천구가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올해 양천구의 모금 목표액은 9억 원으로 성금과 성품은 모두 양천구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4일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정모 씨에 대해서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